핵심 정리, 영역별 핵심 정리와 기출 변형 문제로 이제 앞으로 8주를 시작하게 된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1주차로 총론과 개론 부분인데요. 앞으로 8주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커리큘럼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 총론 개론이고, 다음 주부터 신의사 예자 가고, 이렇게 6주 끝나고 나서는 이제 총론 개론에 있던 또 다른 부분들, 교사론, 부모교육, 놀이, 법, 평가, 복지, 이제 이런 것들은 다음 7주, 8주짜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각 주마다 괄호 넣기 문제를 드리죠. 괄호 넣기 문제를 매주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 괄호를 채워보시는 시간을 또 드릴 거고, 이 괄호 넣기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괄호 넣기가 끝나면 답지를 드릴 거고, 그 답지를 통해서 맞춰보시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괄호 채워진 걸로 그냥 공부하면 되지, 괄호 친 게 좀 더 중요한가 보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괄호 채워진 게 좀 더 중요한가 보고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시간을 들여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들여서 그 괄호를 채워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담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보지 이렇게 하시는 분과 정말 시간을 들여서 내가 외운 거 맞나? 또 내가 외운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 이걸 생각해서 채워보시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 과정 꼭 필요하니까 길지 않아요. 이건 한 30분이면 채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꼭 채워보시는 걸로, 그리고 강의는 따로 하지 않지만 자료 꼭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나갈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이따가 할 거긴 한데, 영역별로 8주 동안 기출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의사 예자는 기출문제는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주차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시험 이론 강의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풀어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풀어보진 않았어. 신의사 예자처럼. 그래서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걸로 1주차에는 완전히 기출문제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풀어드리고 같이, 이렇게 강의 시간에.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그런 시간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거는 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신의사 예자는 다 풀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조금씩 다 틀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지문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조금 바꾼다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격생 선생님들이 제가 기출문제를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때 변형 문제 풀다 보니까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기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기출 변형한 거 보면서 푸시면 진짜 기출문제가 뭐였지?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럼 반드시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기출문제 풀어보고 변형된 거 풀어보면 그 관련된 개념들은 확실히 이제 인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첫 주차는 기출로 그냥 가고 신의사 예자부터는 이제 기출 변형으로 간다. 이제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핵심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 그게 의미 없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들이 줄글들을 다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계속 해 나가시되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더 깊이 있게 외운다 생각으로 더 외운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습하고 공부 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이 자료로 더 외우는데 포커스를 두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정리가 어느 정도 확실히 될 거예요. 본인이 취사 선택 안 되는 부분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이어서 총론, 개론 중에서 발달이론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 이제 하반기 시작이잖아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7월 2주 소요일이겠죠? 시험 봅니다. 시험 범위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라고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 신의사회자 또 1, 2월에 배웠던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들 이제 요것도 한 번쯤 지금 생각해 볼 건데 지난주에 우리 모의고사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시했던 분들은 학원에서 드린 실제 시험지와 매우 유사한 답안지를 이렇게 봤을 거야. 그래서 전공 답안지만 제가 좀 이렇게 스캔을 해서 뭐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좀 진짜 같네요. 이제 이런 반응들. 자, 이름 쓰시고 이게 1페이지니까 1쪽 또 2페이지에는 2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겠죠. 이거는 아예.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받는 수험 번호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 서술형이어서 1번에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안 쓸 때 뭐 본인들 이미 뭐 연습해 본 분들도 있겠지만 저렇게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있고 2페이지에 문항 5, 6, 7,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문항 1 있는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1번 답 쓰고 또 여기다가 쓰든지 여기다가 쓰든지 그건 크게 상관은 없지만 2번하고 뭐 1번, 2번 이런 것들을 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좀 잘 지켜가세요.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본인 마음대로 조금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가끔 가다가 1번 쓰고 여기다가 빨리 끝났으니까 2번 해갖고 쓰고 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문제에서 쓰라는 답지에 문제 자체에 있잖아요. 1번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3번 해서 1번 뭐 예를 들면 기억 쓰고 니은 쓰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시험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그냥 난 똑같이 가는 거야. 최대한 똑같이 가는 거야. 이거 자체로 채점이 되지는 않아요. 내용이 배점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좀 신경 쓰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쓰지 마시고 좀 보기 좋게, 답지도 보기 좋게 쓰시는 게 좋겠죠. 지난 모의고사 때 이제 오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글씨도 신경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글씨에 본인들 성격이 다 나와 진짜.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성의껏 답지 쓰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 뭐 이렇게 생겼어요. 한 페이지가. 한 그 문제 하나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들어가서 프린트물 1쪽부터 63으로 끝나요. 이 총론 개론 핵심 정리는 1쪽부터 63으로 63페이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여기 1페이지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총론이니까 누리과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1부에 누리과정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 여기서 이 밑에 자세한 내용들을 봤지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목차 같은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눈에 빡빡 들어오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눈에 빡빡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리과정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있죠. 그래서 그 안에 3가지 누리과정 관련해서 처음에 5세 누리과정이 공통으로 제정됐던 2011년, 그 다음에 2012년부터 3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제정됐던 것, 그리고 그 12 누리과정이 가서 부분적으로 하루 1일 교육 시간이 3, 5에서 4, 5로 그것만 바뀌어서 2015로 바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게 1번에서 다룬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에서 강조한 건 이제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에 갖는 의미라든지 국가수준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서의 그 누리과정. 그래서 이거 제가 이따가 또 이제 과거 교육과정 나오지만 수준별 교육과정 얘기 나올 때 5차, 6차 요때 1수준, 2수준, 3수준의 의미 얘기했었죠. 교육부,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유치원, 각각의 수준별 교육과정인데 국가 수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는 거야. 여기가 교육부인데 여기가 말하자면 국가 수준인 거죠. 대한민국 3에서 5세 어린이라면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가 수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리과정 개정 취지.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직전 교육과정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정 취지라 그랬으니까 2019가 나올 때 이런 점을 좀 더 강조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새 교육과정. 놀이가 중심이 되는, 또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 자율성. 이렇게 보니까 더 확확 들어오죠.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죠.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은 이전 교육과정부터 누리과정으로 얘기가 되면서부터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2019의 특징이라면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다는 것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누리과정 주요 개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 체계를 확립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딱 이거라고 선생님들이 캐치 못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명시했다는 것. 이때 갑자기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201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다시 한번 명시를 해두고 있고, 특징이라면 이거죠.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한 거. 우리 쭉 변천사 보면서 봤지만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생긴 게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이에요. 추구하는 인간상이 전에는 조금 달랐다가 뭐 다르게 왔다가 중간에 직전에 이때는 없었어. 추구하는 인간상이. 그러다가 다시 등장을 한 거죠.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 잘 기억하시고,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된 목표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구성체계 및 교육 내용 연계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뭐 어떻다, 그걸 어떻게 연계해야 된다는 뭐 1대1로 연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또 주요 개정 내용 두 번째,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정립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에도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은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그래서 아주 큰 변화죠. 교사 자율성도 있지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가 됐어, 실제가. 그래서 교육에서도 뭐 대집단 활동, 뭐 자유선택 활동 이런 거 표현 말고 놀이, 활동 이제 이렇게 용어도 바뀌었죠. 2차 때 수업 실현 때도 완전히 바뀌었죠. 모여보자 뭐 하자 이게 아니라 너희 무슨 놀이 하고 있구나, 놀이 읽어주기, 의미 찾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잘 여기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를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직전 교육 과정에서 강조한 게 대근육 활동을 포함한 바깥놀이 시간이 60분, 1시간이다. 이걸 강조했다면 여기서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 권장은 몇 시간이게요? 1일 2시간 이상이에요. 2시간. 놀이 시간을 2시간 이상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여기서는 조금 아까 1시간 또는 60분이라 그랬던 것은 권장이 아니라 약간 의무야. 포함해야 한다였어요. 그래서 그게 2012에서 2015로 넘어가는 큰 특징이었어서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죠. 그쵸? 대근육 활동한 바깥놀이 시간을 1시간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제 이랬었는데, 이제 2019에서는 이게 반드시라는 의무는 아니지만 2시간 정도 확보해라를 권장하고 있어요. 여기 뭐 시간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기억나죠?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유아 놀이와 배움의 의미에 대한 제2회. 그래서 놀이와 배움에 대해서 선생님들 계속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현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유아의 배움, 유아의 놀이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의미를 읽을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정립한 게 두 번째 개정 내용이고, 세 번째 5개 영역 내용의 간략화가 있죠. 그래서 일단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제시했어요. 연령 구분 없이. 이거 우리 기출문제도 살짝씩 봤지만 이전에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세부 내용으로 해서 연령별 세부 내용으로 해서 또 그 전에는 발달별로, 수준별로, 그 다음에 연령별로 막 이렇게 계속 바뀌다가 이번 2019에서는 연령 구분 없이로 제시돼 있어요. 막 개수 얘기했죠? 300 몇 개에서 59개인가? 몇십 개로 바뀐 그 교육과정의 내용. 그래서 연령 구분 없이 제시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또 간략화된 내용으로 교사의 누리과정 실천을 지원했다. 교사의 자율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제 그거랑 같이 연결이 되겠죠. 바로 4번에 교사의 자율성 강조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데는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뭐냐? 교육과정 대강화 경영을 반영해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아까 말한 유아의 경험 내용을 연령별, 수준별 이런 거 없이 포괄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죠. 전문성 기반은 당연히요. 시간이.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계획안의 형식과 방법이 자율화됐다는 것도. 그래서 전에 일일 교육계획안, 연간, 월간, 일일 교육계획안, 주간 교육계획안 이런 것들이 일정한 양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일정한 틀이나 양식이 없다. 본인이 알아서 그날의 계획은 이거였는데 실행은 이렇게 됐다. 마무리 평가는 어떻게 했다. 나름대로 계획안이 막 생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흥미 영역 운영 방식의 자율화. 그래서 이것도 흥미 영역이라는 표현 막 잘 안 쓰고 놀이 공간 하면서 통합하고 폐하고 그렇죠? 잘 안 노는 곳은 닫고 하면서 운영 방식을 좀 자율화를 주었다. 교사의 자율성이 다 포함된 거죠. 또 5개 영역 통합 방식의 다양화. 이거는 기존에도 계속 하라고 했던 것들이니까 신의사 예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해서 활동한다는 것. 그리고 또 평가도 자율화. 계획안 형식과 방법이 자율화됐으니까 평가도 자율화됐다는 것이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프린트도 있고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따로. 자,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중심이 됐다는 거. 2019 개정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도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쨌든 놀이가 있습니다. 그 놀이는 신의사 예자라는 유아의 경험 5개 영역이 이제 놀이로 이어지는데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추구하는 인간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유아의 경험을 놀이로 이제 확장하는데 편성, 운영, 교사학습, 평가가 다 이 유아의 경험과 관련되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넘기시면 제 2부에 이제 총론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내용 자세하게 봤던 거지만 이제 선생님들 다 외웠던 것들이고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누리과정의 성격은 누리과정의 성격 5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누리과정은 3,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 누리과정의 정체성이죠. 누리과정의 정체성. 그래서 가나다라. 선생님들 외우세요.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기관 및 개인 수준의 제가 금방 지웠는데 그 내용이죠. 국가 수준의 공통성, 지역 및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 이렇게 3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두 번째,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셋째,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넷째,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다섯째, 유아, 교사, 원장, 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됐죠? 선생님들 괄호 뚫어놓은 거 다 써보신 거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 그래서 이거 외워서 쓸 판인데 괄호 뚫는 거 틀리면 안 되죠. 그리고 공부한 거 재밌잖아요. 쏙쏙 넣어보는 거. 자,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입니다. 추구하는 인간상. 달달달 나와야 되겠죠. 건자 창감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지난주 모의고사에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된 목표를 써라,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냈었는데, 비교적 성적이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더불어 사는 사람을 더불어 살아가기라고 썼어. 그래갖고 제가 또 흥분을 했죠. 아깝게 1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다른 거 다 어려운 거 막 쓰고 다른 사람 못 쓰는 답 썼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더불어 사는 사람을 더불어 살아가기라고 썼더라고. 더불어 살아가기라고 쓰면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틀려요. 추구하는 인간상 더불어 살아가기라고 쓰는 사람 1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한 2명 있을까? 그래요. 근데 맞다고 안 해주죠, 절대. 추구하는 인간상 용어 정확하게 외우십시오. 감성이 풍부한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건자, 창감더 잘 외우시고요. 목적과 목표. 제가 한 번씩 여쭤보죠. 누리과정의 목적은. 그죠? 유아의 놀이,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요 목적, 그리고 목표. 예전에는 이 목표가 신의사 예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건자창감도와 관계가 있다 그랬죠. 건강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목표.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그 다음에 자주적인 사람,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는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더불어 사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요 5가지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신의사예자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굳이 따지면 첫 번째 것도 신체운동 건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인데 조금씩 더 포함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같이.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성 중점이에요. 구성 중점, 누리과정의 구성 중점, 가나다라 마까지는 또 외우셔야 되는 것이고, 첫째, 3호세의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둘째,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그 전에도 지식기능, 태도 및 가치를 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구성 중점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으로 연결됐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외울 때 이미 외웠겠지만, 그 다음에 신의사예자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3호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전에는 또 3호세 모든 유아가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모든 일을 뺐네요. 3호세 또 우리 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니까. 의무교육은 아니어서. 그렇죠? 3호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연계죠. 어린이집, 영희세 보육과정, 초등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것도 용어 조금 달라진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편성, 구성 중점 지금 금방 한 거고, 누리과정 운영 3가지. 먼저 편성 운영. 하나라와 안대, 다 각각에 또 조금씩
편성 운영. 네.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이게 언제 바뀌었다 그랬어요? 아까 2012 때는 1일 3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였는데 2015 때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 잘 하셔야겠죠. 두 번째,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한다. 교육과정반 방과 후 과정. 뭐 이거. 그 다음에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그 다음에 하루 일과에서 그래서 여기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에 자율적인 계획 수립과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 작성하는 것 같이 얘기되고 있고 라이의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안에 융통성 있는 하루 일과 운영 2시간 이상의 충분한 놀이 시간 운영 아까 제가 말했죠. 충분한 놀이 시간 여기 명확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하루 2시간 이상 충분한 놀이 시간을 뭐 반영해서 어쩌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써라 이렇게 나오면 라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랬잖아. 1시간일 때. 그래서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걸 그대로 써야 돼. 그대로 써서 따옴표도 써주면 더 좋아요. 이거에 근거해서 유아에게 하루에 2시간 이상의 충분한 놀이 시간을 반영하도록 한다. 주어서 운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쓰면 정답인 거죠.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해서 반편견과 관련된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그 다음에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근데 발달 너무 빠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 조정해서 운영해라. 그 다음에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뭐 장학, 교사 재교육을 넘어서 교사 연수입니다.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첫 번째 거 편성한다. 두 번째 거 편성할 수 있다. 운영한다로. 그죠? 자, 두 번째 누리과정 운영의 두 번째는 교수학습이에요. 교수학습도 잘 봐야겠죠.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또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안에 놀이를 통한 배움의 이해, 놀이와 연계한 활동을 통한 배움 지원,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아의 놀이 배움 지원, 요거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안에 다양하고 안전한 실내외 놀이 공간 구성과 풍부한 놀이 자료 제공, 요 공간 구성과 자료 제공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에는 교수학습은 이 세 번째 실내외 환경 구성한다 안에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어디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라의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유아 간의 상호작용,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 유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 관련 문제도 가끔 한 번씩 툭툭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의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이 통합이 경험과 연계되도록 해라. 요게 또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강조점이죠. 바의 개별 유아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뭐 놀이 활동이 있지만 더불어서 일상생활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끝으로 평가입니다. 교수학습. 이거 자세하게가 여기 있었는데 교수학습의 평가. 제가 이것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평가가 교육과정 평가와 유아평가가 5개, 6개씩 있었던 지난 교육과정과 달리
우리 교육 과정 평가도 단순화됐죠? 4가지로.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한다. 뭘 평가하는지가. 3번째, 평가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이 적합한 방법의 교육과정 평가와 유아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 엄청 강조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도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다. 결과 활용이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에는 부모 면담 자료도 있었는데 그거는 빠지고 이 2가지만 있다. 평가 어떻게 나올든 나올 수 있다. 잘 기억하셔라. 4가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계속 보면 2019 개정 누리과정 5기 영역 이해하기. 그래서 3부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각 신의사 예자 영역으로 보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목적과 목표 쓰도록 하는 최근 거 위주죠. 이 지난 교육과정 거는 진짜 많은데 안 지웠어 다. 왜냐면은 2015, 2012 교육과정이었으니까. 그래도 보시면 2011년도에 3문제, 21년도에 3문제, 22년도에도 3문제, 23년도에도 3문제 나오고 올해에도 2024학년도에도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정되고는 계속 이렇게 나온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겠어요. 올해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의 창의력 배려 쓰는 거, 편성 운영에서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이따 풀 때 도움이 되시겠네요. 또 평가에 이 2가지 내용, 이게 21년도에 나왔었고 22년도에도 자율성이 강조된 이유라든지 성격에 근거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또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계획, 지원 계획 같은 거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23학년에도 추가하는 인간상이 추가된 이유. 23학년도에 추가하는 인간상이 추가된 이유. 그거 우리 해설서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고, 목적의 바른 인상이 추가됐다는 것도 문제로 나왔었고, 또 이제는 구성 방향이 연령별이 아니라는 것도, 그 다음에 올해 문제에 추가하는 인간상 쓰기, 창의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 쓰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잘 공부를 해둬야겠죠. 놀이 실행 자료도 이렇게 간단하게만 본다면 개정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 안에 놀이 역할이 있고 놀이 지원자로서의 역할, 협력자로서의 역할, 지원 사례가 있는데 먼저 개정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을 보시면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와 교사 역할, 그래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는, 또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이라고 하는 교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나온다면 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변화 준비하기 위해서 관계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교사와 유아, 교사와 원장원감, 기관과 학부모, 동료 교사 간, 그리고 기관과 지역 지원 체계와의 관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관계성 중요해요. 또 변화할 점을 찾아보자 하면서 이제 기관 차원에서 변화, 교사 차원에서의 변화, 또 우선순위, 변화의 방법, 실천하며 돌아보고 변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내용도 변화의 방향 찾아보고 실천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그래서 놀이 지원자로서의 평가 크게 이 3가지라는 거. 편성하기, 교사학습 실천하기, 평가하기. 옛날에는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이랬죠. 그랬다면 편성하기, 교사학습 실천하기, 평가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편성하기 안에 교육적 지원을 계획해보는
그래서 연간 계획 검토하고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을 검토하고 기관이나 교사의 실정에 맞게 계획안의 형식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또 일과 구성을 할 때도 놀이 시간을 충분히 운영하고 아까도 나왔던 부분 또 일상생활이 융통성 있고 유아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놀이와 연결해서 활동을 운영하고 놀이와 연결해서 활동 운영한다는 거 아주 큰 의미죠. 그죠? 자율선택 활동하고 그거에 맞는 놀이하는 게 아니야. 아니 대집단 활동하고 거기에 맞는 자율선택 활동하는 게 아니라 유아들이 하는 놀이와 연결해서 대집단 활동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또 교수학습 실천하기 부분에 놀이 공간, 놀이 자료, 상호작용, 놀이와 안전,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안전 등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놀이 공간 안에 놀이 공간 융통성 있게 배치해보고 넓혀보고 공간 배치 주도권을 유아에게 주어보고 또 다른 공간도 찾아보고 이게 놀이 공간 관련이고 놀이 자료도 적절한 자료 활용 방법을 격려하고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도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양한 일상의 사물을 놀이자료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어도 놀 수 있고 기존의 자료도 새롭게 활용해 볼 수 있고 등등. 그 다음에 상호작용도 마찬가지.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놀이 지원을 위해 관찰하고 제안하며 놀이를 지원하고 또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며 지원하고 질문하며 놀이를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이게 상호작용 할 때 필요한 내용들. 또 놀이와 안전에 있어서도 안전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제한한 건 없는지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유아 스스로 살펴볼 시간과 기회를 주어보고 새로 찾아본 놀이 공간의 안전을 유아와 함께 점검하고 아까 있었잖아요. 공간 없으면 새로운 공간을 찾아보는 뭐 계단 밑에서 놀까? 거기서 놀아도 될까? 위험하진 않을까? 뭐 모서리는 없나? 이런 거 부딪히진 않을까?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 생각했었죠. 또 모든 구성원의 놀이와 안전에 대해 소통하기. 뭔가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다 얘기해줘야죠. 우리 반의 친구들,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누구에게든. 자,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지원. 장애인 및 장애 유아가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고 또 놀이공간 자료를 준비할 때 장애 유아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죠. 평가하기에도 평가를 위한 자료 모으기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본다. 또 자료 활용하며 평가하기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 평가하고 누리과정 운영 평가하고 또 놀이에서 누리과정 5기 영역을 경험했는지를 돌아보고 이런 내용들이죠. 협력자로서의 교사로서 동료 교원과 함께 할 때 이제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 비전을 만들고 학습 공동체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죠.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도, 놀이 이해를 돕는 학부모 모임 구성, 학부모와 소통하며 놀이 정보 공유, 유아의 경험 확장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활용, 또 지역 지원 체계와 함께 하기에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실현을 위해 지역 지원 체계로부터 교육 현장 지원 받는 것, 시도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 활용,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또 누리과정 포털이 개정 누리과정의 실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죠. 놀이 공간 지원, 또 시간 지원 문장 찾아서 쓰는 내용이죠. 어렵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놀이를 지원하는 방안, 재료가 다양한 놀이 시간을 충분히로 또 교사의 자율성과 관련된 이제 놀이 지원 사례 또 이 올해죠 둘 다 또 놀이 확장, 놀이 자료의 특징 관련 또 교사의 정서적 지원 이런 포함해서 이런 놀이 관련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죠?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놀이 지원 사례 이제 6가지 사례 관련된 활동들이 있었죠. 보시면 되고 놀이 이해 자료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본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거죠.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라고 하는 몸을 움직인다,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 유아는 상상한다, 유아는 재미와 기쁨을 느낀다, 유아는 주변과 관계를 맺는다. 이게
이제 각각의 놀이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 5가지가 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건강한 몸을 움직인다는 건강한 사람,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자주적인 사람, 상상한다는 창의적인 사람, 요하는 재미와 기쁨을 느낀다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 또 요하는 주변과 관계를 맺는다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또 요하의 놀이의 의미입니다. 놀이는 자유롭다, 주도적이다, 즐겁다라는 개념 안에 자유롭다, 뭐로부터, 그렇죠? 목적으로부터, 규칙으로부터, 사실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 자유롭다. 또 주도적이다라는 특징 안에 자발적 참여, 능동적, 내재적 동기 이런 것들 포함하고 있고요. 놀이는 즐겁다 안에 재미, 몰입, 감정의 해소, 상상과 호기심, 유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놀이의 특징, 벌써 지금 책 3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뒤로 넘기시면 8페이지에 이거는 지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2015 교육과정에 있는 환경 구성 원리의 지침이에요. 그리고 실내 환경 구성이에요. 참고로 한번 더 읽어두시라고 넣었습니다. 전에는 2019 교육과정만 공부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9페이지부터 이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성해줘라, 뭘 유의해라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지금하고 딱 맞진 않아요. 왜냐면 연령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 쓰냐? 잘못된 것 찾을 때, 잘못된 것 올바르게 고칠 때 이 내용들이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꼼꼼하게 읽어두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2페이지부터는 실외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외 환경 구성 얘기해봐라. 그 근거가 이거죠. 운동놀이 영역, 모래물놀이 영역, 자연탐구 및 관찰 영역과 작업 영역, 휴식 영역과 보관 창고. 이렇게. 작업 영역은 미술활동, 목공놀이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뒤로 넘겼는데 15페이지를 보시면 15페이지 혼합연령 복식학급 교사용 지도서 우리가 거의 이제 얼마 전에 배웠죠? 최근에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봤던 거 진짜 여기 있는 내용은 좀 요것만이라도 잘 기억해 두시면 혼합연령 문제 나왔을 때 문제 없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기본 방향이라든지 교육 계획이라든지 교육 활동 전략 얼마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활동 전략까지 그렇게 하고 환경 구성에서의 그 4가지도 잘 꼼꼼히 봐두시고 일과 운영 및 지도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내용 찾는데 근거가 돼요. 틀린 내용 찾는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읽어두시면 좋겠어요. 교수학습 과정의 원리는 그러니까 PPT는 지나갔지만 프린트물이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더 꼼꼼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19페이지고 이제 유아교육 개론에서 조금 더 진도 조금 더 나갈게요. 자, 20페이지부터는 이제 유아교육 개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게 교육과정 총론이었다면 이제 유아교육 개론 중에서도 개념과 발달 이론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맨 앞이고 중요하지만 매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의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니까 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유아의 개념, 그래서 이거 법 우리 같이 보니까 더 알겠죠? 틀리면 안 된다는 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유아교육법 2조 1항에 나온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1, 2월 때 할 때는 조금 막연했다면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법을 같이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틀리면 안 되는 말들. 또 유치원이란 유아의 정의에 있는 항목들이잖아요. 조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고 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교 잘 봐두세요. 근데 좀 유보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 갖고 하는 거를 좀 문제로 많이 내지는 않을 거예요. 한때 뭐 우선 교육과 보육을 좀 구분해서 문제가 나오고 이제 그런 때도 있었지만 딱 굳이 꼭 잘라야 돼 뭐 이런 거가 많이 얘기가 되진 않겠지만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아직은 유보 통합이 아직은 안 됐으니까. 그죠? 3호세는 교육부, 그래서 유아교육법과 교육감이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은 일단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 관련 부처, 관계 부처니까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인가를 주고 이제 운영 주체가 이렇게 다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그래서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구분 전에 공부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공부했던 거 복습하면서 정리죠.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있었죠. 뭐예요?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요 개념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기초성은 뭐였어요? 어릴 때 지능과 성격이 형성된다라는 거. 출생 이후 약 8세까지 인간의 80% 지능이 발달된다. 만 6세까지 성격의 기본 틀이 형성된다. 어릴 때 발달되고 형성된다. 두 번째 적기성 같은 경우 결정적 시기와 관련해서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정한 발달 과업을 성취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 놓치면 보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셋째는 누적성입니다. 성장 발달에 결손이 생기면 그 다음 시기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더라. 그래서 결손이 누적돼서 심각한 장애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게 해라 라는 거죠. 네 번째는 불가역성. 그래서 인생 초기일수록 더 급속히 발달하는데 이때 발달 시기를 놓치면 후기에 교정 보완이 어렵다라는 개념이 불가역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중요성 4가지도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입니다. 요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죠. 그죠? 21학년도에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쓰도록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는데 제목에 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혹시라도 문제 푸는 데다가 틀렸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외워야 되겠죠. 자,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에도 많은 종류가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또 드러난이 아니라 비형식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교육 내용을 미리 선별하거나 계획한 게 아니라 유아들에게 선택을 많이 주어서 유호과 흥미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 과정이다. 두 번째, 이게 또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 과정이 있죠. 그게 두 번째 개념. 모든 경험이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본 입장이에요. 문제 나왔던. 셋째는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 의도된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 뭐 장기, 단기 교육 과정. 뭐 이런 것들 포함이겠죠. 넷째,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 그래서 가르칠 목표, 내용, 순서를 일련의 문서로 작성한 교수 요목. 요것만 교육 과정이야 라고 본 게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 과정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몬테소리 프로그램, 디스타 프로그램 이런 게 어떤 사람의 이름 이제 뭐 첫 글자 따서 이런 거지만 그게 이제 어떤 모델로서의 교육 과정으로 얘기가 되는 것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개론 부분에 기본적인 유아의 개념, 유아 교육 과정,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유형, 유아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